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짜로서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월 4일에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 파면 선고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언이 되었죠. 그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날짜로 따지면 한 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소의 그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에 대한 대통령 몫에 선출된 대통령 몫이죠. 그 선출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이완규 씨와 함상훈 씨라는 이 두 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과 동시에 거의 100일 동안 반드시 임명해야 될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다가 이 두 명,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지위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출된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는 이완규 씨와 함상문이라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권한대행인 한덕수 씨가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 기존에 이미 국회 몫으로 선출되어 있던 40여 헌법재판관을 끼워 넣기 식으로 임명을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일들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야당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느 정도 그 말들은,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내란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마도 12.3 내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거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미 윤석열 씨가 내란의 최우두머리, 내란 수괴인 윤석열 씨가 파면이 됐어요. 파면이 된 이 마당에 이렇게 무리하고도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또 관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완규와 함상훈 이 두 명을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 몫인 이것을 권한대행인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을 두 명을 지명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생각하기가 어려운 어떤 발상이다, 이렇게 보시죠. 특히 오랜 세월 관료로서 생활한 한덕수 씨가 이런 무모한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한덕수 씨는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는 12.3 내란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내란의 어떤 주동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지난 4월 4일에 윤석열 씨에 대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한다든가 조국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 비판들이 정당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한덕수 씨의 이번 행태로 봤을 때 그 비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개헌이라든가 뭐 오픈 프라이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아주 좋은 건데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개헌보다는 내란에 대한 완전한 진압, 그리고 내란이 누가 어디까지, 내란에 대한 진실 규명, 누가 어디까지 내란에 관여되어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히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개헌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걸 다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국 신당에서 주장한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나 개헌 같은 주장은 지금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서에 나오는 후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후한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먼저 하고, 한덕수 씨의 운세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운명 사주를 분석함으로써 이분들이 과연 이완규 씨가 지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재판관에 취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향후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한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후한서 광무제가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초부재근 춘풍취우생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을 베되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봄바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란을 12.3 내란을 진압하고 그 어떤 풀만 뺀 상태죠. 풀도 한 개만 뺀 거예요. 한 개. 우두머리 하나만 잡았고, 지금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내부의 조력자라든가 공무원들 내부의 조력자, 또 검찰 내부의 조력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얼마만큼 그 뿌리가 깊고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지금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집중해서 이 내란 세력의 발본 세권, 그거와 함께 이번에 가장 우리 민주주의에서 취약하게 드러나는 것이 관료주의이지 않습니까? 관료주의. 그러니까 관료들이 선출된 권력 위에 또는 권력을 농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증언을 부실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관료주의의 폐해, 일종의 뷰로크러시죠. 뷰로크러시. 이 뷰로크러시의 폐단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한이라는 나라는 전한, 그러니까 전한이 망하고 난 후에 후한 광무제라는 분은 이 후한 광무제는 그 후한의 시조죠. 후한을 건국한 사람인데, 전한이 망하고 난 후에 서기 9년에서 23년입니다. 23년 사이에 왕망이라는 전한의 황실이죠. 황실의 왕망이라는 사람이 전한 황실의 외척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한을 멸망시키고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어요. 불과 한 15년 정도 존속을 했는데, 이거를 타도하고 후한을 건국한 사람이 광무제입니다. 이 광무제가 그 후한, 그러니까 왕망 세력들을 다 타도했죠. 타도하고 난 다음에 했는 말이 이겁니다. 참초부재근 춘풍취우생. 그러니까 풀을 베되 줄기만 자르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봄바람에, 내년 봄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봄바람이 꼭 아니도 여름 비에도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절절하게 와닿는 명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제가 오늘 역사서에서 찾아서 참조 삼아서 여기 지금 게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그 한덕수 총리 앞으로 운세는 어떻게 되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과연 헌법재판관에 취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개, 이 사람의 운명과 이 사람 운명, 그러니까 한덕수와 이완규의 을사년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시주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명리가들이 이게 을레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봤을 때 을레시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을레시라는 상태를 두고 이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총리는 5월의 기토죠. 5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5월의 기토생으로서 편인격이라고 합니다. 편인격.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본 사주의 격국은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이 기토와 경금과 을목을 그러니까 상관 경금과 을목 편관을 이렇게 기토 비견 이렇게 투관을 시켰죠. 이렇게 투관시켜서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격국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월급격이 되겠습니다. 월급격이 상관합사라는 을경합했죠. 그래서 상관합사를 해서 아주 격국이 아주 귀격이기도 하지만 아주 격국이 잘 성격되는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금, 그러니까 월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의 축토에만 통근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 을목의 편관이라든가 또 기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세력이 아주 약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주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만약에 을해시가 맞다면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런 구조에, 그러니까 월급격이 상관합사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의 사주는 사람이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주는 월지 오화에서 편인이 용신봉기예요. 그래서 격국의 봉기 근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용신봉기가 편인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얍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특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우 보신주의자고 기회주의자이며 얍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는 사람이고, 늘 타인의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이 사주 자체는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흠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부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사주가 현재 임술대운 을사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대운 을사년의 운세를 살피고 앞으로 2, 3년을 더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이 향후 어떤 행로를 걷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임술대운에 오면은 임수가 운에서 왔고요. 지지술토가 월지오화와 동해서 이제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편인격이 여기 상관합사라고 있는 상태고, 여기 기토, 비견 기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술대운 또 격국이 아주 파격이 되지 않고 성격이 된, 그러니까 아름답게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잘 이루어진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운에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여기 지금 이민년 2022년이죠. 이민년부터 이민년 계면년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갑진년부터는 매우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또 이 사람 자체도 자제력을 좀 잃어버린 그런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몰관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운에서 있는 간목이 운에서 와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몰관의 현상이 됨으로써 좌충우돌 한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금년 을사년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임술대운의 이 정제와 그 다음에 을사년의 을목이 이렇게 함께 와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재생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재생사를 해서 폐운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히 나쁜 운에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을사년은 매우 불리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달 4월 달이 경진월이고요. 경진월이고 다음 달이 신사월, 5월이 신사월입니다. 요 두 달 동안은 그나마 이 운에서 천간으로 경신금, 그러니까 식상이 온 거예요. 식상이 와서 칠사를, 을목 칠사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운에서, 세운에서 왔는 을목 칠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고요. 5월달, 6월달, 양력 6월이 되죠. 이모월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급격한 몰락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한두 달 남았고요. 6월부터는 이 사람은 아주 피곤한 경로를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 자체도 폐운이지만 월운이 조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을사년이 폐운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후에 볼 것 같으면 내년이 병원년이고 그 다음에 정민년인데 이 두 해가 여전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씨는 금년 하반기쯤에 사법 처리가 돼서 아마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징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준년, 그러니까 2029년이죠. 29년쯤에 출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인생의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아주 오점을 남기고 치욕스럽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분의 타고난 사주 자체가 매우 교활하고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일생 동안 하면서 운들을 좋게 만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쁜 것들은 다 피해가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고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마지막에 응징이 되는 상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지금 같으면 77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나이로 77세에 공직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65세 전후에 공직을 마감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이 노욕이 있어서 여기 지금 임술대운에 오면서 노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제극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한 욕심을 내면서 공직에 자리를 탐했던 겁니다. 감투를 탐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아주 오욕이고 역사에 남는 치욕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는 교활하고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왕주 씨는 어떻게 되냐? 법제처장 이왕주 씨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분은 아예 제가 이 시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데 요 상태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축월의 무토죠. 그러니까 한겨울의 무토예요. 무토인데 지금 월간의 기토 급제가 투출하고 연간의 경금 식신이 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월급격이 식신생재하는 격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시주에, 여기 시주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파격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로서도 뭐 승승장구하다가 또 법제처장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시주에 나쁜 글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원사주 격국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월급격이 식신생재를 요 세 개의 주, 그러니까 연과 월과 일만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월급격이 식신생재를 해서 아주 일주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고 재도 강한 그런 상태로서 삼자가 균정해서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귀격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주 없이 본다는 어떤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 병신대운에 와가지고 을사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갑진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로 큰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병신대운 을사년에 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에서, 을사년 같은 운에서 을목 정관이 와서 이 연간에 있는 식신을 을경합으로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경금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용신이 제거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있는 아마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 거에 크게 관계없이, 물론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큰 장애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세자, 그러니까 세주, 삼주죠. 삼주를 가지고만 평가를 해도
을사년에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괜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설수에만 오르내리고 과거 자신의 어떤 과오,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이 들추어져서 망신만 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덕수 총리나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로 지명된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두 분 다 을사년뿐만 아니라 내년 을병호 정미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 또 병호 정미년이 전혀 좋지가 않은 운에 아주 흉운이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완규 씨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금년 하반기에 아마 초겨울 그쯤 되면은 깜빵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서 아마 2, 3년을 여기도 한 2, 3년을 살아야 돼요. 살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